이번 시간에는 n차 함수의 높이 공식이라고 해서요. 자, 우선 쓰겠습니다. n차 함수의 높이 공식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성질처럼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증명은 또 마찬가지로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fx라고 하는 것을 지금처럼 이렇게 볼게요. a에다가 x-알파의 m 거듭제곱 다시 x-베타의 n 거듭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a가 양수다라고 하고,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 알파가 베타보다 뭐 작다? 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자, 우선은 첫 번째 그림 하나를 제가 그려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2차 함수인데, 자, 여기서 이 높이 공식이라고는 했지만 이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요. x축에서 극대 또는 극소점, 극소점까지의 거리,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요 녀석을 제가 편의상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 녀석을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얘가 지금 극소가 되는 요 지점, 자, 요 녀석을 t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를요 c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식이 성립을 하냐면 tc라고 하는 이 선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 a, 그 다음 at의 m제곱 다시 곱하기 bt의 n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2차 함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m이라고 하는 게 1이고 n이 1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1대 1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요 녀석의 길이 자체를 제가 l이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얘가 길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비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1대1은 맞는데 실제 L이라고 하는 길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지금 보시면 절대값 A에 곱하기 그 다음에 L의 제곱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우선은 얘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우선 해보고 그 다음에 공식을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은 뭐 별거 없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3차를 한번 해볼까요? 3차. 자, 3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극대, 자, 극대에서 x축까지의 거리, 자, 요 녀석 얘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얘를 c, 여기를 마찬가지로 t다라고 볼 거고요. 자, 얘를 a라고 할 거고 요 녀석을 b라고 합시다. 자, 비율 관계를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몇 대 몇입니까? 2대 1입니다. 그러므로 얘를 2l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l이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자, 결국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a에 l의 1 거듭제곱이라고 쓸게요. 다시 곱하기 2의 l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를요 그냥 고지고대로 막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름의 요령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연습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 1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m이 1이다. 그리고 n이 2였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가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또는 뭐 약간 다소 억지스럽지만 3차 함수인데 여기 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결국엔 2차, 그리고 얘는 지금 어떻게 해요?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1차.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제곱이다. 그리고 이 녀석의 1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로 또 가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3차라고 한번 해볼까요? 3차? 3차는 여기서 뭐 다 끝났을 것 같고, 이제 4차라고 한번 해볼게요. 4차. 자, 4차는 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삼중근을 딱 가지면서 지금처럼 뚫고 지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편의상 알파, 그리고 이 녀석을 베타, 그리고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극소가 되는 이 지점. 자, 얘는요, 결국엔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자, 몇 대 몇이죠? 3대 그 다음에 1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3L, 그리고 이 녀석이 L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A에 3Ln은요, 몇 제곱이요? 세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Ln은 몇 제곱이요? 1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M이라고 하는 것이 3이고 N이 뭐라고요?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4차 함수의 또 다른 형태가 또 있죠. 이런 형태요.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이 녀석을 A, 이 녀석을 B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T, 그리고 T에서의 극대점, 자, 이 녀석을 C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역시나 이 녀석은 어떻게 해요? 1대1이니까 서로 길이가 같을 것이고, 그리고 얘를 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L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높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녀석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절대값 A고요. 곱하기. 자, 이 이차함수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L이고 여기에 L이거든요. 그리고 둘 다 접하고 있거든요. 얘도 2차, 얘도 2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므로 L의 제곱, 그리고 L의 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써먹을 수가 있냐면, x축이 뭐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 c라고 하는 함수값을 뭐 구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이 높이 공식을 활용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또는 비율 관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의 극소점 4차 함수에서 뭐 이런 극소점에 지금 y좌표를 구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써먹을 수가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끝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뭐 그래프 하나를 뭐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자, 그리고 지금처럼 접한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 알파 그리고 이 녀석 베타. 자, 그랬을 때 여기를 A라는 점, 여기를 B라는 점이라고 한번 해보고 그때의 극대가 되는 이 지점, 이 녀석을 T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C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t까지. 자, 그러면 결국에는 CT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자,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이때 t라고 하는 이 점은요. 자, 지금 보시면 몇 대 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녀석 m이고요. m 대 n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지금 요 t라고 하는 것은 n 플러스 n분의 그 다음에 n알파 플러스 m 베타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선 f라고 하는 함수, 이 녀석 f라고 하는 함수인데 자, 여기에다가 n 플러스 n분의 다시 n알파 플러스 m 베타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fx를 우리가 아까 어떻게 뒀었죠? 자, 지금 보시면 이 녀석으로 이렇게 뒀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 여기에다가 그대로 한번 써보면 a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n 플러스 n분의 그 다음 n알파 플러스 그 다음에 n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뭘 쓸 수 있죠? n 플러스 n분의 n알파 플러스 n 베타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베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m제곱이고요. 여기 n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지금 이 길이를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쵸? 이 길이를 구하고 싶었으니까 결국에는 함수 그래프의 개형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값 자체를 우리가 길이로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씌우게 되면 이 녀석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예,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선은 이거 봅시다. 자, 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T점에서 A점을 뺐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는 AT라고 하는 어떻게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얘는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T에서 지금 B가 되는 베타를 지금 뺀 거거든요.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BT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이게 n이 홀수든 짝수, 그러니까 짝수이면 상관이 없는데 홀수가 되어버리면 마이너스가 그냥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전체 절대값을 씌움으로써 이 마이너스로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플러스로 그냥 바꿔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절대값 A 그리고 AT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 그 녀석의 m제곱 다시 곱하기 BT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 그 녀석의 n제곱이다 라고 나타내 버리기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얘 자체가 결국에 CT라고 하는 요 선분의 길이가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도 워낙에 자주 써먹는 내용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게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좀 손해인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억지스럽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혹여라도 그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에는 아까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요령처럼 여기 세제곱 그리고 여기에 여기 1이 들어가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3차다 그리고 여기가 1차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좀 빠르게 지금처럼 어떻게 공식 유도를 좀 시켜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